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맨해튼 법정에서 줄줄이 증언에 나섭니다. 뉴욕시에 난민들이 넘쳐나고 보호소는 부족한 상황에서 브루클린의 폐비행장 플로이드 베네필드가 난민 텐트 보호소로 탈바꿈해 500명의 난민을 맞이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도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게 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썬킨 메도우 주립공원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맨해튼 법정에서 줄줄이 증언에 나섭니다. 1일 열린 재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2017년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부동산 제국의 일상적 경영을 맡았던 이들이 2달째로 접어든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의 블록버스터급 소송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젠 트럼프가 가족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가운데 트럼프 조직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에릭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포함한 최고 경영자들이 대출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은행, 보험사 및 기타 기관들에 제공한 재무제표에 자신들의 재산을 수십억 달러 부풀려 과장하는 것을 공모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차남은 2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 트럼프도 각각 6일과 8일 증언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난민들이 넘쳐나고 보호소는 부족한 상황에서 브루클린의 폐비행장 플로이드 베네필드가 난민 텐트 보호소로 탈바꿈해 500명의 난민을 맞이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폐비행장인 플로이드 베네필드가 4개의 거대한 텐트로 구성된 난민 텐트 보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에는 최대 2,000가구의 난민이 최대 60일 동안 머물 수 있으며 24시간 식당과 야외 화장실 및 샤워실, 어린이 교실과 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이곳에 머무는 난민들에게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무료 편도 항공권이 제공됩니다. 앞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지역을 난민 보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은 플로이드 베네필드의 임시보호소를 배치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주 하원 의원 제이미 윌리엄스는 해당 지역의 황량한 위치, 홍수 가능성과 야외에 있는 화장실 등을 지적하며 여성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크 이스콜 비상관리국장은 월요일 폐비행장을 방문해 이곳에 대한 우려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점검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도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태미 머피가 곧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로 등록할 것입니다. 현재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지키고 있는 자리로 내년 6월 예비선거가 예정됐습니다.
태미 머피는 지난 9월 메넨데즈 의원이 기소된 뒤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남편 머피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를 위해 후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높은 인지도, 성공적인 기금 모금 이력, 막대한 개인 재산, 뉴저지주 정치권과 탄탄한 관계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저지주가 아직 여성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는 점 또한 그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태미 머피가 출마할 경우 같은 자리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썬킨 매도우 주립공원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경 서포크 카운티 킹스파크 타운에 있는 썬킨 매도우 주립공원 동쪽 가장자리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발견된 곳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은 주택이 많지 않고 숲이 울창한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해당 지역 인근을 수색했지만 범죄 가능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은 부검을 실시해 사망 방식과 원인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함과 더불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푸드 스탬프를 사용해 온라인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30일 지역 농산물 구매량을 늘리고 식량 불안에 직면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프레시 커넥트 디지털 이니셔티브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주 푸드 스탬프 수혜 뉴욕 주민에게 온라인 구매 옵션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뉴욕주 농부들의 판매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이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QR코드를 통해 본인 계정에서 자동으로 구매 금액이 공제됩니다. 구매액은 푸드 스탬프 수혜자 1인당 1일 $50로 제한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활용해 신선한 로컬 푸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월요일 뉴욕시의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최초의 옴니카드 자동 판매기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 판매기는 2024년까지 472개 지하철역 전체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86번가와 렉싱턴 애비뉴, 아틀란틱 애비뉴, 바클레이즈 센터, 보울린 그린, 포드햄 도로와 정션 블러바드 역에서 현재 최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TA는 또한 통근자들의 옴니카드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옴니카드 가격을 새로운 메트로카드 구매 비용과 동일한 $1에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옴니카드 자동 판매기에서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디지털 지갑을 통해 카드를 구매 및 충전할 수 있습니다. MTA 건설 및 개발 사장인 제이미 토레스 스프링거는 옴니카드의 탭앤고는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 사용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퀸즈의 한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머레이힐 먹자 골목의 한인 상권을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함지박을 비롯한 한인 식당들의 이야기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음료 전문지 뉴욕이터는 지난달 30일 퀸즈 머레이힐 먹자 골목에서 6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이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김영환 함지박 사장을 소개했습니다. 뉴욕이터 김영환 대표는 2000년대 초 그의 누나가 운영 중이던 함지박을 넘겨받아 뛰어난 서비스와 푸짐한 메뉴 구성 등으로 한인 손님을 서서히 모으기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함지박은 2010년 음식 콘테스트에서 우승하고 미슐랭 비브구르망에 선정되며 머레이힐은 점차 함지박을 비롯한 한국의 맛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며 퀸즈 내 한인들이 모이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퀸즈 내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기 위해 먹자골목에서 지역 정치인 원탁회를 열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최했으며 머레이힐 상인 번영회를 창설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퀸즈의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로컬들은 떠나가는 상황에서
머레이힐 상업지역의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환 회장은 이곳 먹자골목이 퀸즈 코리아타운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퀸즈 내 한인들이 언제든 고향을 떠올리며 뭉칠 수 있는 중심지인 이곳을 유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 퇴직, 의대 정원 제한 등이 맞물리며 의사 고인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과대학협회는 앞으로 10년 뒤 미국에서 의사가 최대 12만 4천 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미국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 명 이상이 충분한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인 중 절반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7명으로 독일, 호주, 프랑스보다 적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인 3.7명보다도 뒤처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의사 연봉이 평균 35만 달러로 높고 의대 지원자 수가 매년 8만 5천 명이 넘는 상황임에도 미국의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미국 의대의 입학 정원 제한과 긴 수련 기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구가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며 의료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많은 의사들이 은퇴를 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부족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주택가격 지표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달 31일 S&P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8월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했습니다.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7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 탓에 과거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집을 팔기를 꺼리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매주 집계하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6일 현재 연 7.79%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 8%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 시카고와 뉴욕이 각각 5%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사고의 탑승자 2명이 테슬라가 차량 판매 당시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가 4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이 소송에 대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실수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에서 먹거리가 부족해 덜 먹거나 끼니를 거르는 식량 불안 가구가 1,700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농무부가 연방센서스의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식량 불안 가구는 2022년 말 현재 1,698만 가구로 전체에서 12.8%를 기록했습니다. 식량 불안 가구는 가족 구성원 중에 1명 이상이 먹거리가 부족해 제대로 못 먹거나 끼니를 거른 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최저 식량 부족 가구는 2022년 말 현재 678만 가구로 전체에서 5.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먹거리 부족, 식량 불안 가구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팬데믹 시절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내지 3,600달러나 지급했던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 연방 지원이 모두 끊겼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체코의 한 인플루언서가 영화 홍보 목적으로 하늘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뿌려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 고고학 박물관에서 나체주의자들을 위해 옷을 벗은 채 작품을 관람하는 특별한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화가인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 가운데 하나인 수련 연못이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나오는 가운데 적어도 6,500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도어대시는 주문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경고에서 배달기사에게 팁을 주지 않는 사용자들은 음식 배달에 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은 지난달 20일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말기 심장병 환자 로런스 포시트가 수술 후 약 6주 만인 30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일 성명을 통해 전날 가자지구 전투 과정에서 병사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날 발표된 기바티 보병 여단 전사자 2명을 포함해 가자지구 지상전 이스라엘 측 전사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약간의 구름이 끼겠지만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7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